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은퇴 후의 삶이 그저 쉬면서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여기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 올해 68세이십니다. 그분은 5년 전 대기업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당시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김 씨도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점심때가 되어도 함께 밥 먹을 동료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김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고 눈빛은 흐릿했으며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겨우 64세였지만 마치 80세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순간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젊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 2달 후에는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김 씨는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70대, 80대인데도 매일 아침 조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께서 김 씨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분이 벌써 지쳤어요? 나는 올해 76세인데 매일 5km씩 뛰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그 말씀이 김 씨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젊음이란 무엇일까요? 주름 없는 피부일까요? 하얀 머리카락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젊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매일 아침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열정, 그리고 삶을 즐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우리는 63세부터 75세 사이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 젊다는 증거가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씨, 올해 72세이십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알람 없이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창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무겁고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다릅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뜨고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주변에는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나는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해요.
의학적으로도 아침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이것은 근육의 힘, 균형 감각,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3세에서 75세 사이인데도 매일 아침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직 젊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박 씨처럼 일어나서 하루를 기대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은 뭘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함이 아니라 오늘은 이것을 해야지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나서 무엇을 할 계획이 있는가? 만약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루 30분 이상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철수 씨, 올해 69세이십니다. 이 씨는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을 처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걸으세요. 그게 최고의 약입니다. 처음에 이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는 게 두려워 억지로라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10분도 채 걷지 못하고 숨이 차서 멈춰야 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5분, 2주 후에는 20분,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체중도 5kg이나 줄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몸의 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밝아졌고 매일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 모임에 가입해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걷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시간을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걷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요즘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한라산도 올라갔어요. 69세에 한라산을 올라간다는 게 믿어지세요? 저도 놀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아직 젊구나. 하고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은 심장질환을 40% 줄이고 당뇨병 위험을 50% 낮추며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3세에서 75세 사이인데도 하루 30분 이상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 폐, 다리 근육, 그리고 전반적인 체력이 아직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1시간씩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다 보면 어느 30분, 1시간을 걸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아, 나는 아직 젊구나 하고요.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씨, 올해 71세이십니다. 최 씨는 65세에 은퇴하신 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하지만 최 씨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전화 거는 것도 어렵고 문자 보내는 것도 헷갈리고 인터넷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나는 늙어서 이런 거 못 배워.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최 씨는 달랐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2번, 2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 순간은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만들어서 배운 것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집에서 매일 연습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또 다시 연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씨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유튜브로 요리 방법을 배우고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송금하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긴 최 씨는 다음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어 공부였습니다. 젊었을 때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던 최 씨는 유튜브에서 영어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따라 읽고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간단한 영어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최 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71세에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싶어요.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3세에서 75세 사이인데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아직 젊고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외국어를 배우든 그림을 배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 도전하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해 아쉬웠던 것,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절반입니다. 4번째,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동민 씨, 올해 73세이십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처음 2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찾아오면 반가웠지만 자녀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적막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사는데도 하루 종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고 표정은 무표정했으며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울해 보였나? 그날 저녁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이야기도 많이 하고 농담도 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아내의 말에 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늙어버리겠구나. 다음날 정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정에 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매일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체조를 하고, 낮에는 장기나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노래교실이나 춤교실도 있었습니다. 정 씨는 점점 노인정에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정 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살아났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요즘 당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젊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정말 빨리 늙어요.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야 살아요. 대화를 나누고 웃고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생기가 돌아요. 저는 노인정에 나가면서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는 매주 새로운 걸 계획하고 함께 실천해요. 다음 주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73세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니 생각만 해도 설레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고 치매 발병률도 50% 낮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63세에서 75세 사이인데도 사람들과 활발하게 어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대화할 사람이 부족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밖으로 나가보세요. 동네 노인정이든 종교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취미 동호회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세요. 그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번째, 스스로 요리하고 식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영희 씨, 올해 70세이십니다. 한 씨의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매일 3끼를 정성껏 차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 씨는 식사에 대한 의욕을 잃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요리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빵 하나, 우유 한 잔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한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졌고 얼굴은 해숙해졌으며 기력이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실조예요. 이렇게 계속하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반드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날 한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다음 날부터 한 씨는 매일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했지만 점점 요리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찾아보고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보고 예쁘게 담아보면서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요리교실에 등록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고 함께 요리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매주 배운 요리를 집에서 만들어보고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씨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정성껏 차려 먹습니다. 영양 균형을 생각하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을 골고루 먹습니다.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먹는 게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예쁘게 담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서 외로움도 있게 돼요. 매일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아직 젊다는 증거예요. 영양학자들은 노년기 건강의 70%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먹어야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하고 식사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3세에서 75세 사이인데도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하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매우 건강하고 독립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특히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영양을 생각하며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무엇을 드실 건가요? 대충 때우지 마시고 나를 위해 정성껏 한 끼를 준비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예쁘게 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아, 나는 아직 나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구나 하고요. 6번째, 여행을 계획하고 떠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상훈 씨, 올해 74세이십니다. 오 씨는 평생 회사 생활에만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2년 동안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이 지루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유럽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다양한 문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 하지만 이 나이에 가능할까? 망설임 끝에 오 씨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비행기표를 어떻게 예매하는지, 호텔은 어떻게 예약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유튜브로 여행 팁을 찾아보고 여행 카페에 가입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6개월의 준비 끝에 오 씨는 생애 첫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2주 동안 여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길도 잘 모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용기를 내어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지도를 보며 길을 찾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오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반짝였고 이야기할 거리가 넘쳤으며 삶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여행에 중독되었습니다. 그 후 매년 2번씩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양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74세가 된 지금까지 3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새로운 곳을 가면 새로운 자극을 받아요. 다른 문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제 세계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하고요. 이제 다음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행하고 싶어요. 여행은 단순히 다른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 자체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여행 중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63세에서 75세 사이인데도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활동적이고 젊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다녀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젊은이들보다 더 용감하고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간 곳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70대에도 80대에도 여행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건강과 의지입니다. 작은 여행부터 시작해보세요. 국내 여행도 좋고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7번째,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태영 씨, 올해 68세이십니다. 김 씨는 은퇴 전까지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프로그램만 겨우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컴퓨터를 켤 일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전화와 문자 기능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 어려워지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김 씨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영상통화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녀들이 알려주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져 있구나. 다음 날부터 김 씨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초보자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반복해서 보고 따라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한 달 후 김 씨는 드디어 영상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으로 손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디지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 후 김 씨의 디지털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단체 채팅을 하고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옛 친구들을 찾고 유튜브로 취미 생활을 배우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쿠팡으로 쇼핑을 하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블로그를 만들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 씨의 블로그는 수천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김 씨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세상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도 충분히 배우고 활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디지털을 배우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있어도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찾아볼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68세의 블로거가 되다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30% 더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디지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고 정보를 얻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창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3세에서 75세 사이인데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온라인 쇼핑이나 뱅킹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는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디지털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때문에 못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가면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의 세계는 무한히 넓어질 것입니다. 8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서미숙 씨, 올해 72세이십니다. 서 씨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이혼했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많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60대에는 암 진단을 받고 힘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서 씨는 달랐습니다. 서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도 다른 환자들을 격려하고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족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후 서 씨는 암 환자 지원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이겨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서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서 씨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서 씨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서 씨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에너지를 받아요. 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서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와요.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으로 보면 지옥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면 배움의 기회가 돼요. 저는 항상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요. 감사할 것을 찾고 웃을 이유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항상 젊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0년 더 길고 심장질환 발병률이 50% 낮으며 면역력이 40% 더 높다고 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63세에서 75세 사이인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찾고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매우 젊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더 강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요? 좋았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무리. 진정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3세에서 75세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 30분 이상 걸을 수 있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다면, 스스로 요리하고 식사할 수 있다면, 여행을 계획하고 떠날 수 있다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간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젊음은 출생증명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분들을 기억하세요? 68세에 한라산을 오른 김영수 씨, 72세에 매일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박순자 씨, 69세에 매일 1시간씩 걷는 이철수 씨, 72세에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는 최미경 씨, 73세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는 정동민 씨, 70세에 매일 정성껏 요리하는 한영희 씨, 74세에 30개국을 여행한 오상훈 씨, 68세에 블로거가 된 김태영 씨, 그리고 72세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서미숙 씨.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를 핑계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사랑하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70세 이후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운동하고 제대로 식사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취미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해보세요. 점심때 친구에게 연락해서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해 보세요. 저녁에 배우고 싶었던 것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번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젊음을 증명하세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드렸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나이 때문에 의욕을 잃고 계신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용기를 내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젊음을 되찾는다면 우리의 노후는 분명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63세부터 75세는 결코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 자유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